지금 경제가 역대 최악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실물 경제와 경제 지표 또 주요 경제 상태를 이렇게 반영하는 성장률,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비와 투자, 기업 가동률, 이런 부분들이 다 악화되고 있고, 이제 이 무슨 향후에 기업의 각종 이 성과를 나타내는 무슨 동행지수, 선행지수 같은 지표들도 아주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자면 전체적으로 멀쩡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무너져 가고, 그동안에 이 한국을 먹여 살리던 효자라던 반도체와 또 자동차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고, 자동차는 이미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제가 황당한 것이 140대에 무슨 LNG 선을 발주해서 정부가 경제를, 거제도의 조선 경제를 살린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참 기가 찼습니다. 또 조선사 지원을 위해 LNG 140척 발주. 자, 정부가 22일 민간과 함께 1조 원을 투자,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140척을 2020년부터 발주해 일감이 없는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겠다라는 대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장 일감이 없어 회사 문 닫을 판인데 2년 뒤에 LNG 연료 선박을 발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할 일이면 정부가 배를 발주해서 살릴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망할 부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부가 차를 100만 대 주문하고, 예? 정부가 탱크를 1000대를 주문하고, 정부가 비행기를 100대를 주문하고, 정부가 다리를 놔달라고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살릴 겁니까? 무슨 뉴딜 정책 2입니까? 그러잖아요. 정부가 댐을 발주해서 후보댐을 만들고, 예? 무슨 테네시강 유역 종합 개발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거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짓거리를 해서 경제를 붕괴를 막아보겠다라는 가련한 노력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려면 당장 하든가. 이 사람 말이 맞지요, 사장 말이. 2020년까지 지금 살 건가 죽을 건가, 숨이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2년 뒤까지 살아있겠어요? 근데 2년 뒤에 내가 너를 신약을 먹여서 살려줄게. 지금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2년 뒤에 신약이 개발되니 그때 그 약을 낳아서 널 살려주겠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잘 가라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영 조선사 임원은 장사가 안 돼 문 닫기 직전인 분식집 주인한테 일식집이 대세이니 일식집으로 바꾸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그것도 2년 뒤에 일식집으로 바꿔라. 이날 정부의 조선사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7조 이상의 세금과 민간 자금을 투입해 연명시키려 한다. 4월 대책의 재탕이다. 제가 볼 때 조선업은요, 지금 이제 한몰 가서 다시 그것이 경기가 올라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물이 갈 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조물주도 이 조선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기술 재교육을 시키고, 또 그 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쪽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정부가 배를 발주해서 조선업을 유지시켜 가겠다. 그 정부의 공적 자금과 은행 부채로 이루어진
부분을 계속 끌고 가겠다? 이건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자, 문 정권은 우리 정권 내부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우리도 또 다음으로 폭탄을 넘겨버리겠다고 손수건 돌리기 지금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 부분과 함께 2020에서 2025년 사이에 그것도 5년간입니다. 2020년에 한꺼번에 140척이 발주되는 게 아니라요. LNG 연료 추진선 140척 발주와 함께 LNG 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에도 25년까지 2조 8천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통 디젤류, 경유 쓰는 배에서 이제 LNG를 가지고 움직이는 배를 만들어서 친환경 배를 만들겠다. 이런 명목인 것 같은데요. 자, 일감을 수주해서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 업체도 3천억의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또 1년 연장해서 금융 지원을 1조 7천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 6천 명인 조선업 고용을 12만 명으로 회복되는 시점을 2020년까지 앞당기겠다 이러는데 좀 황당한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고용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다 하고 산업부는 글로벌 조선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에 140척 배를 정부가 발주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혹 조선업이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할 거고 뭐 그 사이에 죽을 사람 다 죽고 나면 죽어버린 사람이 뭐 떠들겠습니까? 죽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또 넘어가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 이것도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정부가 상당히 황당합니다. 자, 대통령부터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좀 못하고 있으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차와 조선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엊그제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한테 엉터리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이채익 울산 의원은 언론과 통화해서 사실과 다르다. 지역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조선 수주가 격감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 자, 울산이 지역구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울산이 뭡니까? 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무슨 현대중공업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미포조선도 거기 있죠. 자, 그래서 옛 호황 때와 비교하면 조선 수주 1위 업체가 규모가 5분의 1도 안 되고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추석 연휴와 파업 기간에 생산하지 못했던 걸 연장 작업하면서 늘어난 건데 이렇게 약간 순간적으로 늘어난 걸 가지고 조선업이 호황이다. 저도 참 황당했어요. 조선과 자동차업이 호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재인의 시각은 밑에서 적어주고 나면 자신의 생각은 없어서 적어준 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조선과 자동차가 호황이라는 말을 적어주면 좋아할 거니까 밑에서는 온갖 걸 짜내어서 그렇게 꿰어 맞추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읽고 그걸 또 사실로 생각하는 이런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울산에 또 정가빈 의원도 지역구지요. 한국당에.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 상당수가 IMF 이후 거의 최초로 3분기 적자 수준에 도달했다.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현 주소인데 한중일 3개국 수주량 1위를 탄압했다라고 하는 조선업도 과거에 5분의 1 수준이다. 자, 한중일 잠깐 수주량 1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그랬다 해도
다들 빌빌 싸고 있으니까 옛날에 5분의 1이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에 따르면 고용 인구 상황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채익 의원은 울산의 매월 인구가 1000명씩 줄고 있다. 동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0,000명이 줄었고 일용직 노동자도 10,000명이 나가버렸다. 20,000명이 사라졌다. 그런데 청와대가 자동차 조선이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면 대통령이 자동차 조선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울산인데 이 울산 의원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물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물을 의원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물을 대통령은 꿈속에서 본 것이냐, 목류병을 앓고 있는 것이냐, 그 물은 어디서 놓은 물이냐, 이렇게 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정갑인 의원 같은 경우에 현장 근로자들은 구조조정에 임하지 않고자 집회를 열고 있다. 안 잘리려고. 조선업은 구조조정 자르지 않으면, 회사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는 말이냐. 한번 울산에 와보기나 했느냐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엉터리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참모들, 보고하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했다. 김동연, 장하성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앞에 문제아들보다 더 문제하다. 그러면서 이건 보고자의 잘못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보고만 믿고 그걸 무조건 따른다면 밑에 사람은 대통령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과거에 최저임금으로 90%가 효과를 봤다라고 한 황당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듣고 보는 게 없이 쫄병들한테, 사기꾼 쫄병들한테 둘러싸여서 거짓만 보고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서민 운운하던 사람들이 울산에 가서 한나절만 지켜봐도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걸 알 건데 물 들어온다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경제 기적 이야기를 하더만은 요즘에 진짜 현실이 고달프니까 꿈속에서 본인이 무슨 엘도라도라도 사는 줄, 예? 엘도라도 왕국의 왕인 줄 착각하는 겁니까? 이거 낮이에요, 낮. 꿈 깨세요. 자, 그래서 조선업이 나아졌다고 볼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일도 없고 경기가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체감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여서 현장은 완전히 싸늘하고 한겨울인데 대통령은 여름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왜 문재인이 일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가 나왔어요.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개혁의 싹을 자르려고 하는 소리다라는 말을 한국 경제학회, 즉 경제에 대해서 제일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교수들, 연구원들이 모인 학회에서 누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청와대 경제보좌관이라는 김현철이라는 자가 경제 위기론이 개혁의 싹을 자르려고 전파하는 말들이다. 그럼 위기가 아니고 경제 위기로는 경제 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막으려는 수구설의 농단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자, 위기라고 말한다고 이 정부를 흔드는 걸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좌파 경제학자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 개혁의 싹을 자르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한국 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성장률이 3.1%에 달하고 있는데 위기론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달나라에서 오신 분 하나 더 추가합니다. 화성남자와 달나라 보좌관입니다.
참 이들은 문제는요, 진짜 심각한 게, 이 비정상적 인물들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차를 세워서 내놔야 되는데, 5년 동안 차 운전을 할 면허를 받았다고 하면서 차를 몰고 가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이 좀 시원찮으면 조수라도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 조수는 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마디로 폭주 자동차가 된 겁니다. 광인들이 운전하는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김현철은 모든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계획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단락적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기살리라는 거다. 일부 보수 언론들이 규제 완화해라, 기업 너무 두들기지 말라고 광고적 입장에서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경제가 위기인 정도가 아니라 끝났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들 살릴 방도도 없고 끝났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타이밍이 있고, 그 타이밍을 넘으면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몇 분 뒤에 확률적으로 이제 완전 사망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살리는 당도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에 들어섰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생생한데 우리를 보고 죽어가고 있다고 뻥을 치냐, 무슨 의도냐,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업 기살리기를 강조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 왜 개혁이 중요한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제 이 자들은 조중동 때문에 경제가, 중앙은 빼줄게요. 요즘 중앙은 정권에 이렇게 뭐 좀 잘 붙어서 하니까. 어쨌든 조선 동화 때문에 이 멀쩡한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이들이 한국 재벌들 편에 서서 재벌들한테 괴롭히지 말고 좀 정책 지원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딱 이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보수 언론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럼 또 보수 언론과 결탁된 재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건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상식을 가지면 너들은 죽었다고 다 아는 겁니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횟감을 한 마리 딱 보면 이게 좀 파다닥 끓이면 해를 좀 피를 빼고 잡아놨다가 한두 시간 뒤에 좀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조금 맛이 가서 이 날로는 못 먹고 그냥 이렇게 매운탕이나 끓여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사료로 써야지 사람이 먹을 고기가 못 된다. 뭐 이래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들만 지금 죽어가는데 아직은 숨이 남았다고,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가 죽어간다고 이야기하는 놈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좋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꽥하고 죽어야지. 김현철 씨.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 죽은 자가 뭔 소리를 하겠어요? 김 보좌관 발언에 진보 학자들조차도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대표적인 진보학자라고 하는데, 위기라고 말하는 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정책 흔들기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거다.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마디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잘못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주성에, 소득주도 성장에 54조를 갖다 부었대요. 그런데 소득 분배가 역대 최악이라고 어제 이 가구별 3분기 소득 조사에서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나왔습니다. 상하이 20%,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 20%와 제일 못 사는 사람 20%는 통계 작성 이후에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일자리를 잃은 최하위 계층이 근로소득이 23%나 급감을 했습니다. 자, 최상위 5분위, 제일 잘 사는 사람 20%는 소득이 11.3%가 늘었는데,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22.6%가 줄었어요. 자, 그래서 부유층이 11% 늘 때 빈곤층은 2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참사가 나고,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장에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상위층은 연금이나 보조금이 급증해서 재정 투입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연금도 늘어나고 아동수당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들이 보편적 복지, 잘 살든 못 살든 똑같이 복지 대상이 돼야 된다 하면서 던져주는 정부 돈을 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받아서 차곡차곡 소득만 저축만 하고 있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끈다더만은 지금 위에 소득이 더 늘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고 소득이 늘어야 될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겨버렸어요. 저소득층 취업자는 17%가 줄고 고소득층 취업자는 3.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사는 사람과 제일 못 사는 상위 하위 20%의 이 배율 몇 배 차이 나냐는 것은 역대 최고로 5.52배가 났습니다. 어지간히 통계청장 바꿔서 적당히 두들겨 맞췄을 건데 그래도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세금, 건강보험료, 이자 등으로 국민이 내는 비용이 월 평균 1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와 같이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세금, 이자, 그리고 건보료로 86만 4천 원을 냈는데 이번에는 얼마를 내는가 하면 6만 5천 원을 냈다는 겁니다. 23%가 늘어난 거예요. 쓰지도 못해보고 비소비 지출이 23%가 늘어난 겁니다. 문정권 들어서 돈 좁게 나눠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따져보면 그게 다 당신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입니다. 앞으로 아마 또 억수로 뜯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조금 나눠주면 지가 뜯긴 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 고마울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이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몽키입니다. 몽키.